상원사로 올라가는 코스가 아니라 반대로 상원사에서 월정사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대략 한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월정사를 관람하시거나 월정사 옆에 마찰이 끝난 후 저녁 9시부터 각 지역 세무사의 회장님 주관으로 지역 세무사회별 단합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부탁드릴 말씀은 각 방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다음날 체크하실 때 반드시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님과 임채수 부회장님, 고은경 부회장님, 김광균 부회장님과 남창현 감사님, 이동일 연수원장님, 본회 임원님과 이창식 고시회장님, 박경섭 오후에 참석하시네요. 이분들은 하여튼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작년에 3년간의 힘든 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혁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본회 원경희 회장님께서 또한 본회 원경희 회장님께서 아젠다 33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원경희 회장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경기도 수원, 광주 신도시에 회관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중부회관 건립을 위해 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고 지난달 30일에는 건축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수익 하락 걱정,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직원의 인력난 등 산적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직역을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적으로는 일반 회비 인하와 실적 회비 인하 그리고 우리 회 직원 다수의 인건비를 충당하였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등 수익사업의 수익률 하락은 우리 회를 축소지향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의 시기에는 회원의 단합된 모습과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적극적인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를 더욱 공고히 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교육을 보다 확충하여 세금하면 오로지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닌 세무사만을 찾는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부회원 여러분, 이틀간 동료들과 함께 강원도에서 일상의 걱정 모두 잊으시고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회 추계 세미나 및 체력 단련 대회가 이곳에서 우리 330여 명의 중부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성대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유영재 회장님과 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참석하신 이창식 고시회장님과 김태경 속박사 회장님 그리고 황성훈 세세 회장님께서 또 중부에 또 회원이신 분도 이렇게 계시지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영조 중부회장님께서는 지난 3년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우리 순수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변호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였고 아젠다 S33을 추진해주고 계시며 중부지방회관 신축 추진 또 세무사회 위상제고
그리고 회원들을 위한 현장 강의 및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특히 중부해관 수원 광교 신도시에 건립하는 이것은 회관 건립 기금이 65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공제기금이 25억 정도 들어가는 총 90억 정도 들어가는 아주 큰 그러한 우리 신축 행사다, 신축 공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영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준공되면 중부회관에서 사용하면 물론 한길 TIS가 여기에 입주하고, 또 한국세무사회 한길 TIS 전산센터가 입주하는 등 임대 수익도 크게 발생될 것이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9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2021년 11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약 2년 4개월을 걸쳐서 이 부분에 매진을 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두 가지 업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 자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명제다. 우리 절체절명에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될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유영조 회장님, 그리고 또 고시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저지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20대, 21대 국회에서 힘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혼으로 바위치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추진해왔던 업무가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부심을 늘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세무 업무는 세무사가 최고다. 그래서 세무사가 조세 전문가다, 경제 전문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모든 회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6일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검찰에 9월 8일 강남경찰서에 다시 9월 8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서에서 모든 일건 서류들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3.3과 관련된 이런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기소돼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 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정호진 위원을 소개합니다. 강랑현 위원을 소개합니다. 최영환 위원을 소개합니다. 이동현 위원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제별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자리에 위치해 현행 재산제세의 고위험을 제거하고 세무사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재산제세의 효율적 컨설팅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대에 따른 신시장의 확산과 지방세제의 연구라는 대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를 분당팀, 동수원 동화성팀, 안양 동안양팀 통 3개 팀을 구성하여 분당팀에서는 세무수수료 정상화를 위한 연구, 동수원 동화성팀에서는 지방세제의 연구, 안양 동안양팀에서는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익모델 연구의 일환으로서 사무직원 운영의 합리화라는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문의 내용은 회의 방침에 따라 비공개되었으며 세무사 업역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세무사의 업역 중 지방세에 대한 대리권에 대한 신흥 자격 제도로서 지방세 실무관리사의 도입이 있음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동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조세제도연구위원으로서 주제를 회원사무소 직원 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 방안으로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이 전년도 21년도에는 이제 신입 직원들, 회원사무소 신입 직원들에 대한 뉴스를 볼 때 항상 이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얼마 올랐다 이런 뉴스는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16년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자, 여기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세무사 인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무법인 지점 그리고 저희 세무사법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한테 장부 작성 제외랑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작년에 통과돼서 다들 환호를 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저희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무대리의 소개 알선 금지 조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정될 때. 그래서 단연 작년에 또 올해 화두는 플랫폼 사업자였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저희 뭐 자체적으로도 AI를 통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또 뭐 다른 유사한 업체는 뭐 세무친구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형과 뭐 유사 세무대리 시스템 플랫폼에 과연 그럼 세무사법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저희가 신설된 세무대리의 소개 알선 금지 쪽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비스 앤 밸런스 3.3 같은 경우에는 무자격자 세무대리나 세무대리의 소개 알선 금지 이쪽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가장 저희가 쉽게 문제점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게 명의대여 또는 부실 세무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용료를 받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납세자가 세무사법 위반 같은 경우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그리고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를 한다는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명의대여, 그 다음에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고발을 했었었고요. 고발 당시에는 소개 및 알선 금지 조항이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고발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해서 세무사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이유는 결국에 뭐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세무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불송치 결정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났는데, 무자격 세무대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플랫폼이 자료 수집 서비스에 불과했고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신고하는데 도움만 줬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트너 세무사가 다 직접 신고한 세무 상담부터 직접 신고 처리한 내역까지, 정산 내역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에 의해서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그래서 세무사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무자격 세무대리의 취급 표시 같은 경우에도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광고 내용에 보면은 파트너 세무인들이 세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의 명의대여는 마찬가지로 세무사들이 직접 세무대리를 했다는 증거가 있고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고요. 세무대리의 소개 알선 금지도 정액의 실비 외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로톡에 대한 기준을 준용을 했을 때 저희 3.3 같은 경우에도 소개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표시 광고에 공정한 법률 위반에서도 마찬가지로 3.3이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광고를 인식하기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 신청을 하고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한국세무사회의 공익 플랫폼 개발 및 공급인데요. 물론 공익 플랫폼이라는 게 개발도 사실 어렵고 정착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워낙 광고나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과연 이 플랫폼을 만들어도 그만큼의 활용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무사제도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영리기업이 주도하는 플랫폼이 아닌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하는 플랫폼이 개발되고 공급되어야 그 영리기업의 플랫폼 잠식으로 인한 어떤 세무대리의 비용이라든지 납세자의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고, 영리기업에 결과적으로 종속이 된다고 하면 세무사들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는 한국세무사의 공익 플랫폼이 개발되고 공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3 파트너 세무법인 스타밸류 신고권에 대해서 좀 부실 세무대리에 대한 사후 검증 요청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부실 대리가 있었다고 하면 징계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 그 부실 대리 피해는 납세자가 지게 될 텐데, 납세자들 마찬가지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납세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불법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가 갖는다는,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런 인식의 변화 필요를 위해서 사후 검증 요청이나 징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목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입니다. 결국에 이 신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전부 다 우리가 사전에 얘기들을 하고 그래 하면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신청 내용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저쪽 상대편에 대해서도 변호사 거기다 아주 상당히 좋은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다 밝힐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밝힐 수는 없고, 그렇지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청을 통해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먼저 제쳐놓고, 아까 1번의 납세 편의주의를 고려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세법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3%를 2%로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것을 국세행정 우리 개혁위원회에서도 제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다고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공익 플랫폼 개발 요 부분도 사실은 제가 2021년 1년 전부터 요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정화조사팀에 요것을 지시를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지금 요것에 대해서는 우리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재부하고 구세청하고 협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세무사들의 입김이 작용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들은 또 국세청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래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대응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 하면서 우리 세무사법이 좀 더 지난번에 우리가 세무사법을 개정을 할 때는 이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그 두 가지 업무를 허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부분들 세무사법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세무사법 개정하는 부분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세무사법 개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전문자격단체 협의회 협의회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변리사회, 그 관세사회, 그리고 공인노무사회,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협회가 이제 있었는데, 감정평가사협회는 이제 사유가 있어갖고 탈회한다라고 해서 하는데, 이러한 단체들과 지금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 그들의 법 개정과 우리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후 검증 부분도 사실은 한 법인 또는 한 세무사가 뭐 1000만 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국세청에서 우리가 인지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이런 부분들이지만, 그것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은 그냥 해소하지만 기준경비율은 또 이 장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야지 소득이 줄어드는, 그래서 세액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세무사법에는 이 사법경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우리가 요번에 10월 4일부터 지금 그 경찰관 출신, 그 이제 정년 퇴직한 경찰관 출신의 수사관, 그다음에 이 정보관 출신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그 이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세무사들이 불법 세무 대리를 조장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명의 대여 등을 하지 않는 성실한 우리 세무사 회원들의 그런 부분들에 기초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무사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산 잠깐만 내려놓으실래요? 우산 잠깐만. 예. 자, 여기 보시고. 자, 정리할게요. 자, 하나, 둘. 자, 여기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찍겠습니다. 예, 됐어.